20번 배정욱이고요. 시작하기 앞서 제가 두 가지 질문을 하고 싶은데, 일단 첫 번째는 혹시 오늘 아침에 일기예보 확인하고 오신 분 계신가요? 그러면 일기예보 확인하실 때 혹시 미세먼지 수치를 확인하시나요? 네, 맞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눌 정보는 한국에 사는 사람으로서 절대 무시할 수 없는 존재, 미세먼지에 관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잊을만 하면 또 나타나고, 잊을만 하면 또 다시 나타나고, 핸드폰을 하다 보면 분명 한 번쯤은 초미세먼지 주의와 같은 제목의 기사를 접해보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너무 쉽게 노출되어 있는 만큼 미세먼지에 관한 문제를 저희가 좀 가볍게 여기고, 사실 지금 이 순간에도 저희는 미세먼지 타격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현재 우리에게 가장 당면한 대표적인 환경 문제라고 저는 볼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좀 너무 경시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이에 대한 정보도 사실 그렇게 많지 않고 해결 방안도 많이 부족한 편이에요. 저희가 어떻게 보면 첫 1세대, 이런 문제를 겪는 첫 1세대이기 때문에 더욱더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질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 저도 이거에 대해서 잘은 몰랐는데 의예과 학생으로서 이런 대기오염이 저희 인체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에 관해서 많이 배우고 이거에 관심을 가져서 그린피스, 에어코리아, 환경부 이런 곳에서 논문을 많이 읽다 보니까 좀 많은 정보를 얻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런 정보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오늘 여러분께 이 자리를 통해서 한국의 대기오염, 정확히 미세먼지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서 대한 이해를 돕고자 합니다. 첫 번째, 저는 미세먼지가 정확히 무엇인지, 두 번째로는 미세먼지 수치 변화와 지역적 분포,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런 미세먼지가 저희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면 먼지가 이제 뭔지, 미세먼지 정확히 무엇인지에 대해서 먼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미세먼지는 사실 일반 먼지랑 다를 게 없는데 그저 사이즈, 크기가 달라서 미세먼지라고 이름이 붙여져 있어요. 미세먼지도 화석 연료를 태우면서 생겨나는 탄소류와 분해, 지표면 흙먼지로 이루어지고요.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10 마이크로미터의 지름을 가진 PM10이고, 두 번째는 2.5 마이크로미터의 지름을 가진 PM2.5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생각해보면 머리카락 지름의 5분의 1과 30분의 1 크기인 거예요, 먼지들이. 미세먼지는 그럼 정확히 왜, 그리고 어디서, 얼만큼 발생하는 것일까요? 미세먼지의 발생원은 대표적으로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이제 자연적인 것, 그리고 둘째는 인위적인 것입니다. 자연적으로는 흙먼지, 바닷물의 소금, 꽃가루 등이 있습니다. 인위적으로는 매연, 자동차 배기가스, 건설 현장에서 생기는 먼지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물질들은 1차적으로 고체 상태로 나올 수도 있고, 기체 상태로 나와 공기 중에 다른 물질과 화학 반응을 통해 2차적 미세먼지로 생성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작은 미세먼지가 쌓여서 환경부 2012년 통계에 의하면 전국 미세먼지 배출량이 PM10은 약 12만 톤, PM2.5는 약 7만 6천 톤으로 측정되었습니다. 실생활 속 예를 들자면 가정에서 쓰이는 가스레인지, 전기 그릴, 오븐 등을 이용해 요리를 할 때도 미세먼지가 발생된다고 해요. 또한 2차적 반응의 요리를 통해 생성되는 수분, 기름과 만나면 미세먼지의 농도도 증가하고 입자 자체도 더 커지게 됩니다. 미세먼지는 기상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고도가 100m 올라갈 때마다 기온은 0.6도씩 낮아져요. 하지만 거꾸로 기온이 오히려 올라가는 현상이 생길 때 높은 쪽에는 가벼운 공기가 위치하게 되어서 미세먼지가 상하 이동을 하지 않아요. 이럴 때는 지상층에 머물고 쌓이게 됩니다. 농도가 점점 높아지면서 복합적으로 습도까지 높아지면 황사냥, 질산염 등이 발생되고 저희에게 악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또한 미세먼지는 계절별로도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비가 많은 여름에는 비로 이제 대기오염 물질이 씻겨서 미세먼지 농도가 많이 낮아지고, 가을에는 대기순환이 원활하게 이루어져서 미세먼지 농도가 낮게 측정돼요. 반면에 난방과 각종 연료 사용이 높은 겨울과 봄 사이에는 미세먼지 농도가 높다고 측정되었습니다. 미세먼지가 무엇인지, 어떻게 발생하는지, 언제 발생하는지에 이어서 우리나라의 미세먼지 현황을 설명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미세먼지 오염 현황을 간단히 요약하자면 2011년에서 2006년도까지 5년 동안 약 51에서 61 마이크로그램이 증가했다고 해요.
여러 가지 환경 대책을 통해서 2007년도부터는 감소하는 추세로 돌아서고 있기는 하지만 최근 들어 감소하는 양이 정체되는 통계 자료가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서울의 미세먼지 연평균 농도 추이를 보았을 때 2001년도 기준으로는 꾸준히 미세먼지 평균이 감소하였지만 2013년도부터 다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부산도 비교했을 때는 오히려 2012년부터 이미 다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서울과 부산 외의 지역들을 분석해본 결과 2014년도 기준으로 경기도가 54, 충북이 52, 강원이 52, 그리고 전남이 38 마이크로그램이었습니다. 우리나라의 미세먼지 농도를 다른 선진국 도시와 비교해 보았을 때 2014년 황사의 타격을 포함한 자료를 보았을 때 서울의 미세먼지 농도가 LA보다 무려 1.5배나 높고 파리와 런던보다도 각각 2.1배, 2.3배나 높았다고 합니다. 우리나라가 훨씬 더 작은 도시인데도 불구하고 물론 산업화도 돼 있고 도시화도 훨씬 돼 있고 인구 밀도도 높지만 이런 대도시에 비해서 뒤처지지 않고 오히려 매우 높은 축에 속한다는 점을 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된다고 보았습니다. 우리나라의 미세먼지 현황을 이어서 미세먼지로 인한 저희가 보는 피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머리카락 두께보다도 훨씬 작은 이런 미세먼지는 신기하게도 저희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합니다. 미세먼지는 WHO에 의하면 일본 발암물질에 속해 있는 유해성이 높은 물질입니다. WHO의 연구에 따르면 미세먼지로 인해 일찍 사망하는 사람이 1년에 700만 명 가까이 된다고 합니다. 코털이나 기관지 점막 같은 방어 메커니즘에 걸리지 않고 쉽게 몸속으로 들어가서 저희의 건강에 악영향을 미칩니다. 구체적으로 호흡기 질환의 타격에 대해서 설명을 하자면 몸속으로 굉장히 쉽게 침투하여서 쌓이게 되고 이거를 이제 저희 몸은 밖으로 배출하기 위해서 가래가 생기고 기침이 잦아지면 기관지 점막이 건조해지고 약해집니다. 그럼 세균이 쉽게 침투하여 폐렴 같은 폐질환이 쉽게 생길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기도에 염증을 일으킬 경우에는 천식도 유발할 수 있는데요. 미세먼지에 장기간 노출될 경우에는 폐 기능이 떨어지고 심각하면은 천식 발작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심혈관 질환에도 굉장히 큰 영향을 끼쳐요. 미세먼지는 작은 크기로 혈관에 침투하여 손상을 주고 심각한 경우에는 뇌졸중까지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미세먼지에 의한 심근경색과 같은 허혈성심 질환은 사망률 30에서 80% 증가하게 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런 문제는 노약자들한테 더 큰 타격을 입겠죠. 미세먼지는 작은 크기와는 달리 저희 실생활에 특히 건강에 각종 기관지 질환, 심혈관 질환 등을 통해 매우 큰 악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미세먼지에 대한 관심과 집중은 매우 중요합니다. 미세먼지가 정확히 무엇인지, 우리나라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그리고 구체적으로 우리 인체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보았습니다. 오늘 설명해드린 내용을 통해서 한국의 미세먼지 문제를 파악하고 조금이라도 더 관심을 갖고 현재 미세먼지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